오늘은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71년 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남과 북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휴전 중이고 또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향민들이 벌써 한 3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에서는 북향민으로 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인사가 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에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국회의원이세요. 아유, 그래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청취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 인사 랩으로 가능합니까? 아, 랩이요? 인사. 예, 그럼 한번.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인사를 랩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2번 1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 많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2번 1세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요. 네. 네. 의원님 근데 그거 말고 김혜민으로 지금 랩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건 오세훈 시장을 위한 랩이잖아요. 예. 저를 위한 랩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저 가사를 한번 다시 이거 굽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뭐 제가 그 사람 예를 들면 이번에는 김혜민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저 박자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의원님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예. 자,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어려운 부탁으로 오늘 시작했는데 사실 의원님께 랩 듣고 싶다고 요즘 요청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네. 자, 오늘 사실 의원님을 모신 게 제가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하자마자 이 이슈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태영호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요즘 유튜브 아이고. 때문에 너무 인싸가 되셔서 그래서 모시다 해서 2달 전부터 우리가 시간을 조율한 건데 예. 근데 이게 저희가 6월 25일 날 모시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네.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6월 25일이기도 하고 또 북향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오늘을 맞이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예. 저는 좀 이 경력이 특이하다니까 오늘 6월 25일 이거 유교 날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난 살아온 59년 중에 54년은 북에서 유교를 보냈고 5년째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유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 보냈던 유교와 또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5년 차로 보내고 있는 유교를 비교해 보면 남과 북이 여러 가지 유교에 대한 데서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유교가 다가올수록 북과 남에 다 같이 일정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역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참배라든가 이런 박물관 전적지 이런 답사가 있고 또 우리네가 한국에 와서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6월 하면 이제 6월 보훈이 달 해가지고 현충원 참배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에도 제가 이제 현충원에 가서 모욕, 머비, 종화 작업 이런 거 하고 유견 참전 하신 분들을 불러서 그들의 산 증언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 기념하겠느냐. 여기에서는 이 남과 북이 대단히 유사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기념하려는 건 남과 북이 같다. 그런데 그 안에 콘텐츠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일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나 기억하는 이런 기념 행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1차 대전이라든가 2차 대전 발발 혹은 정전 기념일을 센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그런 추억과 함께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걸 새롭게 다시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인데 그렇죠. 좀 제가 아쉬웠던 건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6.25 날이 되면 예를 들면 누가 일으킨 전쟁이냐라는 걸 이제 따지고 당연히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일으켰다 이렇게 하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그 행사에서 항상 6.25 때 통일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일어나면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앞으로 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예, 이런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을 막기 위한 이런 의미에서는 남과 북이 좀 더 화해와 네. 협력 이런 데로 다가가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25를 현재 어떻게 대하느냐 이 남과 북의 모습이 지금의 남과 북을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그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북미 관계 관련해서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김여정 부부장과 리성건 외무상이 연이어서 북미 접촉과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거든요. 예. 이거 정말로 그냥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겁니까? 우리 김여정 부부장 말처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번에 나온 이제 북한의 방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제일 불안한 때는 우리가 보내는 그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그렇죠. 무관심. 무관심 혹은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폭풍 전야의 뭐 침묵이라고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김여정도 반응하고 아하. 그다음에 연여 이성건도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대화 고분이냐 아니면 대화 응답이냐를 떠나서 일단 북한이 우리의 시그널과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될 이런 메시지고 그러면 북한이 언제 대화에 나올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저는 쉽게는 나오지 못할 거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라. 이 그렇죠. 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 지속성을 인정한다라고는 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백한 해법, 새로운 계산법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해법을 아직 미국이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그 계산법은 없이 거기서 대화만 하자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쉽사리 이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단 오늘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의 언론들을 이제 제가 들여다보면 상당히 북한도 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새로운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 어떤 걸까요? 지난해 6월 25일 그다음에 2019년 6월 25일 날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에서는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미제국주의라고 찍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는 그걸 이해돼요. 왜 하노이 회담이 2019년 결렬됐고 2020년에는 아무런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1년 6월 10일 20일 이 시점에서 볼 때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에 북한이 미제국주의라고 찍어서 하지 않고 제국주의 연합 아하, 세력 그렇군요. 이렇게 아주 애들로 갔습니다. 톤이 달라졌군요. 톤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왜 톤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후보로 선거 유세 때는 김정은을 불량배, 폭력배, 북한을 네. 불량국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된 다음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표현이 대단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저인고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DPRK라는 표현을 맞아요. 딱 쓰고 바뀌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에 이렇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절제된 표현을 쓰기 때문에 북한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절제되고 대응된 그런 대칭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하게 보인다. 예.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현실적인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명백히 그렇네요. 세워달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터뷰한 거 보셨죠? 타임즈하고 함께. 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평할 때 매우 솔직하고 열정이 있으며 강한 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고 예. 또 지금 본인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끝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먼저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하고 몇 번 만나봤고 특히 이 판문점 도보다리 같은 데서는 그렇죠. 진짜 누구도 없는 데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의미 있는
또 아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 대화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라는 걸 전 대단히 궁금한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뭔가 하면 그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대통령한테 많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그 김정은에 대한 평가 이건 대통령님이 그 판단에 맡기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평가한 건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평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가불가 할 건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왈가불가하고 또 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사항은 아니고 네네. 단 거기서 제가 그 저하고 생각이 좀 약간 그 다른 거는 어떤 측면인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의 최고 행정권의 이제 통치자인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평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 원수로서의 평가고 이것이 다른 국제 공동체와의 공조를 이뤄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제 파장을 가져올까 여긴데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도 이제 자기가 핵 개발을 중단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핵 개발을 또 할 거다. 네. 핵 잠수함 그다음에 전술 핵무기를 더 현대화할 거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식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인식인데 대통령님께서는 그러게 아니고 분명 대통령님이 만나본 김정은은 분명 북한의 김정은한테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이런 측면이 앞으로 대통령님과 다른 정상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공조를 이뤄나가는 데서 그 어떤 공통된 인식을 이제 하는 데서 좀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북핵 의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뭐 미국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 또 남과 북의 대화 재개에도 그럴 것이고 결국 관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는 좀 궁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이슈가 만난 피플에 우리 태용호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무거운 인터뷰를 하려고 모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또 6.25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북한 관련 이슈가 터져서 자, 오늘 심각한 건 여기까지 여쭤보고 자, 저희가 의원님 모셔서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에이요 6월 25일에 태미넴 태영호 의원이 떴다는데 태미넴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미국의 유명한 랩고 앞에다가 제 태영호의 태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태미넴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태미넴? 실제 이거는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 보좌진들이 제 성 태자를 붙여서 이제 말하자면 짬뽕 시킨 거죠. 태미넴이라고. 근데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일단 그 젊은 세대들이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대단히 좋은 그런 이미지고 이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의원님 굉장히 핫하신데 제가 궁금한 건 원래 그런 끼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걸 우리 보좌진들이 끌어당겨준 건지 아니면 전혀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지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가 궁금해요. 저는 좀 후천적인 데다 방점을 두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원래 그렇게 있는 걸 우리 보좌진들이 끌어낸 게 아니고 반대로 가만히 있는 저를 보좌진들이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메이드 바이 보좌진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보좌진들의 말에 귀 기울이신 건 나보다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보좌진들의 판단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결단하시고 따르시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보좌진들이 얘기를 많이 듣고 저는 뭐 솔직히 생리적인 연령은 59이지만은 전승적인 연령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5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10년이라도 볼 수 있고 대단히 이제 오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될수록 많은 경우 보좌진들의 판단에 저는 모든 걸 위임합니다. 판단을 위임한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의 권위를 내려놓는 건데 지금 의원께서는 내 본인의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 보좌진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기분 좋으시죠? 의원님도. 기분 일단 좋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좀 바뀌었던가요? 길거리에서 의원님 만나요?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남 갑이 지역구인데 제가 처음에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출마했을 때는 제가 북한 출신이다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주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해도 아주 거리를 가름을 유지하고 예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랩이라든가 뭐 이런 좀 웃기는 끼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공원 같은 데 가도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제 다가가면 먼저 일어서서 아이고 의원님 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추세요 하면서 주민들이 저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고 막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그 주민들과 저 사이에 간격을 좁히고 이제 친화력을 이제 넓혀나가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찍은 영상을 모니터 하십니까? 다시 보세요? 예. 안 쑥스러우세요? 아니 저는 그 왜 이걸 제가 계속 다시 보는가 하면 네.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많은 경우 우리가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조금 더 발전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필요한 이런 정보를 이제 얻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대면 활동보다도 비대면 그다음에 밖에 나가는 것보다도 집안에 이제 있는 이런 고립적인 생활 공간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많은 사람들과 특히 젊은이들 속에서 유튜브를 이제 선호하고 유튜브 시청하는 율이 대단히 빨리 늘어나고 초등학교 학생들 경우에도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커피점에서 노는 거 저 뒤에 먼 데서 지켜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를 봐요. 예, 그래서 이 유튜브 영역이 대단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어떤 증상이 있는가 저도 다른 사람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령 실례되면 뭐 저 심신산골 시골에서 어느 한 가정이 하는 뭐 순자엄마네라는 이런 유튜브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보면 재미나요. 그러면 다음날 오늘 그 집에서 또 무슨 유튜브를 궁금해요. 올렸을까 이렇게 궁금하니까 또 보고 이렇게 대단히 중독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빠른 태세 전환. 네.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정치인의 굉장히 좋은 그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젊은 세대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싶으신 마음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막 대북가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예, 그렇죠. 대북 주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네. 걸 많이 올렸는데 제가 항상 올리고 들여다봅니다. 시청자들의 연령대와 이제 성별을 아하. 보면 많은 경우 50대 후반,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2030 세대의 그런 의미가 대단히 커져서 그러면 어떻게 2030 세대도 볼 수 있게 외연을 확장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수요가 있는 것에 제가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랩도 하고 뭐 떡볶이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보고 과연 이 내 태영호 TV 유튜브 채널이 외연 확장이 되느냐 아하. 아니면 일정한 연령과 성별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이걸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태호 의원은 정치인이시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또 외연 확장의 굉장한 핵심 요소가 될 것 같고 이준석 당대표의 돌풍에 처음에 바람을 부신 게 어떻게 보면 태용 의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 통해서 하셨는데 이준석 당대표 지금 선출된 지 한 2-3주 됐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 없어서 이준석 대표라는 그런 30대 정치인이 그것도 이제 보수 야당의 지도자로 됐다. 이거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꿈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경계를 한번 다 허물어 보자. 이게 제 개인의 꿈입니다. 남북 사이의 경계, 남녀 간의 이제 경계, 나이별 경계 이런 걸 다 허물어 보고 싶은데 바로 이 이준석 대표가 30대의 그런 정치인이 보수 야당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엔 동의하는데 그 경계를 허문 게 뭐 국민의힘이나 정치권 자체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구조적인 또한 해결 방안 아니면 지원이 있어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께서 좀 정치 자금을 당에서 지원한다든지 청년 정치인을 위해 이런 부분 구조적 지원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한테 다가가서 청년들이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네. 들어보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들이 요구를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도화하는 문제가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태영화하는 입법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네네. 태입프라고 하는데 오 테이프. 네, 태영화하는 입법 프로젝트. 네. 그러면 청년들이 법을 어떻게 그들이 요구 사항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법화 제도화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이제 테이프 프로젝트에 망라시켜 가지고 제 의원실에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이제 법제처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보내고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청년들이 직접 거기에 몸을 함께. 담그게 제가 초청하고 그들이 직접 법을 만들도록 공간을 이제 제가 내어주고. 내어주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의 2030 세대가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강남역에서 모여라 강남역 이거 해가지고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11번 출구에 다 모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탠딩 마이크를 바닥에다 놨어요. 원래 우리 당에서 통상 하던 그런 방식은 당대표는 무대에 있고 네. 질문자는 바닥에서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깨버리자. 그래서 공간의 권위도 없애자. 네, 없앴어요. 그래서 두 마이크 스탠딩 마이크 자체를 바닥에다 놓고 그다음에 지난 시기에는 질문자를 받아서 이제 한 명씩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제가 시작하고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자 마이크 뒤에 줄을 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1번 출구로부터 12번 출구로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그 말을 듣고 줄이 대단히 길게 늘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4시부터 5시까지가 했는데 결국은 더 연장해서 5시 반까지 했는데도 수십 명의 청년들이 자기 희망사항을 막 대표한테 이야기했는데 끝내지 못해서 마지막에 제가 청년들 보고 이번에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놓아드립시다. 단 오늘 줄을 섰던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고 다음번에 이런 무대를 만들어내면 먼저 그때는 연락하겠다. 선착순으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기존의 정치 문화, 대화 문화, 토론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청년들과 또 주민들이 당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와의 대화의 그런 무게감이라든가 고정 격식을 깨어버리고 그야말로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본인의 역할은 청년들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국회의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높고 단단한 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의원님은 지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여러 경계를 없애려고 굉장히 애쓰고 계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계속해서 활동하실 거죠? 예, 우선 좀 이 YTN 김혜민이 PD 이거 프로세서 여기서도 좀 많이 네. 저를 좀 응원해 주셔서 제 구독자 수가 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실 기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유튜브 홍보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청자 여러분 태영호 TV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가 만난 피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